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 포트폴리오는 파란불 켜고 있다. 아니면 어떤 종목을 넣으면 수익률이 더 상승할까 궁금하신 분들 오마이스타 문 똑똑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88번 카카오톡 MTN 오마이스타 친구 추가해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반짝반짝하게 해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장을 뒤흔들었던 종목들, 앞으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고 이 종목 과연 좋은 것인가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탑3 뽑아봤어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전에 발표가 있었죠. 분식회계 논란 이후에 지난 5월부터 감리위원회가 3차례, 그리고 증선이 5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서 심의 이후에 전일 4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공시 누락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하고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장외 시간에 하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정지당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개장 이후에도 하락 출발해서 지금은 저점 대비해선 낙폭을 축소해서 5.94% 하락하며 40만 원 선 가까스럽게 지켜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분식회계를 둘러싼 논란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질 거고 바이오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5.8% 하락해서 4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제약바이오 섹터로 이 악재가 다 퍼지지 않고 개별 종목 이슈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빠지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미약품 사태가 터졌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빠졌었는데 어제 시간에서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미약품, 녹십자, 제약바이오 전 섹터가 빠지길래 시간에서 오늘 좀 같이 빠지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선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기관이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증선이랑 금감원 쪽에서는 고의적으로 들어가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 다음 주 18일이나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선이도 그렇고 이제 금감원도 그렇고 검찰에다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조금 노이즈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조금 매도 사인을 지속적으로 좀 드렸었고요. 최근에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많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5만 원이 붙이는 선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있는 거 아니니까 타 업종으로 좀 갈아타셔라, 타 종목으로 갈아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신용장구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줄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2만 주 가까이 잔고가 수량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18만 주 가량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인이 적극적으로 매도하진 않지만 주가가 향후에 이슈가 없어가지고 반등이 나온다 한들 제가 생각에는 굳이 종목이 뭐 거래소당 코스닥 시장 합쳐서 2,000개가 넘는데 굳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자하시는 거는 좀 리스크를 너무 안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좀 봐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시는 게 정치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굳이 논란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갈아타기 해보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렁이는 시장 속에서도 계속 싱싱 달려줬던 전기차 시장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일진 머티리얼즈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업황 굉장히 좋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용 일렉포일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금 시장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5만 원 선 넘어서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너무 오른 탓일까요? 지금은 음봉 그리면서 48,9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타면 일진머티리얼즈와 함께 내 주가 수직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 가는 종목만 가죠. 2차 그렇죠. 전지, MLCC, 남북 경협주는 과거에 한번 갔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슈를 머금고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가는 종목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진머티리얼즈 재무제표를 한번 띄워드리겠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매출액이 4,540억, 영업이익이 495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매출액 5천억에 영업이익 513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가파른 매출의 성장성과 영업이익의 성장성은 없다. 그러나 향후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MLCC뿐만 아니라 ESS,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로 놓고 보면 17년도 기준으로 10.91%가 나왔죠.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동종업계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기는 한 겁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온 회사가 PER이 38, 40이 간다고 하면 현재 재무 상황은 그리고 현재 주가 상황은 미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PCB를 좀 많이 일진머티리얼즈에서 생산을 했었는데 15년도에 PCB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조금 시장 점유율을 뺏기면서 그쪽 산업에 대한 걸 조금 포기하고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패턴이다 보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7년도 7월에 유중을 했죠. 대규모 유중을 한번 했는데 대규모 유중을 해서 18년도 하반기에 된다고 하면 이제 일렉포일 같은 경우는 생산력이 만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만 톤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남북 경협주도 안 가고 제약바이오도 노이즈도 많고 하니 MLCC와 2차 전지 이쪽에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규로 진입하기보다는 그 보유자의 관점에서 보유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가 오늘은 2% 빠져서 48,9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으로 일봉상으로 놓고 보나 주봉상으로 놓고 보나 월봉상으로 놓고 보나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55,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55,000원으로 잡고 보유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홀딩을 하는데 신규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을 하시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진머티리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주가가 단기간적으로 너무 올라왔죠. 그러나 매출은 아직까지 발생 안 하고 있다 보니 굳이 따라가지 마시고 눌림목이 왔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CJ ENM을 꼽아봤는데요. 지금은 CJ 오쇼핑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합병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8일 지금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왔는데요. 합병 시너지도 호재지만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장 기대감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28만 7,900원에 거래되면서 1.55%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신고가 랠리 지금이라도 따라가도 괜찮은 걸까요? 계속적으로 성장성은 가능하죠. 넷플릭스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쇼핑 같은 경우도 현재 28만 7,900원에 1.55%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쇼핑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잘난 자식, 그러니까 건강한 자식, 부자 아들, 부자 자회사를 둬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금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전일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죠. 12%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쇼핑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간다고 하면 홀딩은 당연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3만 5천 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봉상으로 보나 주봉상으로 보나 일봉상으로 보나
전형적인 그 우상향하는 패턴, 이평선을 정배열시켜갖고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쇼핑 같은 경우는 본연의 기업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매출의 성장성가 있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17년도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330억, 그리고 올해는 690억 정도, 그리고 19년도에는 뭐 1000억 이상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오쇼핑의 주가를 우상향으로 뭐 가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개봉한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도 뭐 시청률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도 중국 빼고 넷플릭스에다가 이제 그 공급 계약을 했는데 280억 정도 되죠. 근데 기존에 공급 계약을 할 때는 제작비 한 50% 정도 수준의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70% 정도 수준의 공급 계약을 한 걸 보면 오쇼핑의 상승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은 장기간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수익을 조금 더 만끽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CJ 오쇼핑 신고가 랠리 조금 더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번 주 시장을 달궜던 특징주 딱 3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윤독신 대표님과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드리고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착한 종목일까 아니면 눈앞을 깜깜하게 하는 나쁜 종목일까 한번 점검해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사연,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주식 왕초보라고 하십니다. 생초보라고도 하죠. 정말 시작하신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초심자의 촉이라는 게 있죠. 바로 첫 종목이 정말 좋았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네페스인데요.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보시다시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쭉 올랐습니다. 고점에서 파시면서 수익률을 엄청나게 내셨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은데요. 이래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종목에 들어선 것이 바로 경협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경협주 최근 들어서 엄청 낙폭이 컸던 거. 분명히 모두 지금 손절하시고 그다음에 아직도 또 자신감을 여전히 가지신 채로 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삼화전기, 케어랩스, 삼일제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삼화전기와 케어랩스, 삼일제약 모두 지금 파란불을 켜고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삼화전기와 케어랩스는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 이 종목들을 담으셨을까? 어떻게 종목을 고르세요라고 여쭤봤더니 뭐 방송도 참고하시고 나 스스로 이렇게 차트도 보고 공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케어랩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왜 담으셨나요? 어떤 게 좋은가요? 여쭤봤더니 글쎄요. 전기전자라고 하시던데 공부와 실전은 다른 걸까요? 지금 물타기와 손절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좀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 종목이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 보유하고 있는 새 종목 중에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삼화전기가 좀 걱정되는데요. 삼화전기 제가 봐도 삼화전기가 47,200원의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너무 위에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봉상도 그렇고 주봉상도 그렇고 월봉상도 그렇고 52,700원을 고점을 찍고 일봉상으로 우하향하는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 게 뭐 단기 이평선이 됐죠. 3일 이평선이 됐건 5일 이평선이 됐건 7일 이평선이 됐건 아직까지 단기 이평선들이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MLCC 관련된 기업들이 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죠. 이 기업도 상승을 역시나 하고 있는데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금 불가피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이 그나마 좀 지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지금 3일 이평선은 좀 꺾여가지고 7일 이평선, 7일선을 어느 정도 막고 반등이 나올지 말지 좀 고민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2차 전지 좋죠. 그러니까 전해질도 좋고 ESS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목 성장도 좋고 다 좋은데 업종도 좋고 다 좋은데 매입 단가가 조금 너무 높은 게 부담되는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7,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기업의 성장성, 업황의 성장성 이런 건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매입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매수한 거 대비해서 너무 높다 보니 조금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38,000원은 이탈이 안 되고 39,000원 이 라인에는 뭐 받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47,200원에 보유하고 계시기보다는 주가가 39,000원 부근이 왔을 때 조금 더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했을 때 매수한 주체는 개인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4거래일 연속, 5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가 44,850원인데 조금 밀려가지고 4만 원 초반이 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43,000원, 42,000원이 온다고 해도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에는 39,000원 선이 오면 비중을 좀 5%나 10% 정도 더 늘리셔가지고 좀 평단을 낮추는 게 제가 생각에는 삼화전기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포트 좀 맞춰갖고 매매해 주시고요. 자, 케어랩스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기업 괜찮죠. 기업이 이제 오토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로 처음 상장한 회사인데 혹시 케어랩스 공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시청자님? 잘 모르겠는데. 자,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 근데 2만 원이었는데 시초가 4만 원을 형성한 다음에 주가가 6만 5천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아갖고 2만 4천 원까지 나와 있는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행 주식이 59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통 주식도 얼마 없는 상황. 발행 주식이 590만 주인데 이게 대주주가 65% 그리고 그 다음에 이종우 씨가 12%, 녹십자가 5%, 그러니까 17%니까 총 83%를 대주주가 갖고 있다 보니까 유통되는 물량이 거의 없다 보니 변동성이 조금만 나와도 주가가 조금만 거래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은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더존비지온이거든요. 네네. 예, 더존비지온 같이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상장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수익 실현에 대한 그런 물량이 출회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BNK랩 지분을 100% 인수했죠. 근데 인수대금 110억 중에 현금은 55억 그리고 BNK랩스가 55억 전환사채 발행가지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이 오토 시장에 진출함과 동시에 의료용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오피스 그리고 어플 이런 걸 개발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7월 9일이죠. BNK랩스 지분 100%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18%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화전기보다는 조금 더 모아가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 입장에서는 삼화전기 매수할래, 케어랩스를 매수할래라고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케어랩스를 좀 과감하게 매수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상장도 하고 더블도 가고 공모가 대비해서 6만 5천 원이면 딱 더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량이 출하되고 다 소화가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관망을 하시고요. 주가가 3만 원 초반까지 매수를 밀린다고 하면 그때 가격에는 과감하게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3일제약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종목들이 매입 단가,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난해해요.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갈비뼈 정도 수준에 항상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먹을 것보다는 손실을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주가를 매매를 하실 때는 적어도 허리 정도에는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잘 잡아 보기를 좀 권하고 싶고요. 3일제약 같은 경우도 현재가 56,500원인데 매수가 27,600원에 비중 15%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업도 유증을 했죠. 유상증자 결정을 해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신주가가 17,250원입니다. 그러니까 3일제약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쪽에 안질환 제품 공장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해가지고 400억을 투자해서 과거 2000년도 초반에 저만제 시장에서 MS 1위를 가지고 있을 때의 뭐 시장을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좀 안 좋게, 그러니까 삼화전기도 그렇고 케어랩스도 그렇고 3일제약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종목들이 다 오르면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3일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가 현재가 대비해서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 그러니까 한 23,000원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23,000원 정도 내린 다음에 그 당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세 종목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홀딩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업종과 종목 다 좋았는데 역시나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갈비뼈 공략 말고 허리 공략 성공해 보자고요. 윤동신 대표님이 세워주신 포트폴리오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마이스탁 문 활짝 열려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1023, 문자 013-3366-8288번, 카카오톡 MTN 오마이스탁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 활용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우리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주식 경력 5년 차, 정말 촉이 좋은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 시에 아들과 함께 상의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난해 전기차 관련주들 정말 급등했었죠. 모자의 선택은 바로 그 전기차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고른 것이 바로 에코프로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점에 매수를 하셔서 증자도 받으시고 쭉 올라서 지금 고점에 매도를 하시면서 정말 수익률을 엄청나게 보셨다고 합니다. 이 재미를 쏠쏠히 보시고 관련한 테마주를 또 이렇게 살펴보셨다고 하는데요. 그 테마주로 이 P&E 솔루션과 후성을 매수를 하셨어요. P&E 솔루션 처음에 1차 매수하셨을 때는 조금 수익을 보는가 싶더니 재매수를 하고는 영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후성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주에 내렸던 이 행운의 여신이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걸까요? 전기차주 아직도 내 편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동식입니다. 예, 예. 세 종목이 다 전기차 관련주들이네요. 2차 전지 관련된 예. 종목들. 예, 예. 이게 너무 2차 전지를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는 약간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세요? P&E 솔루션이요. P&A 솔루션이요?
네, 예. 자, 지금 종목들이 다 다른 섹터가 아니고 같은 섹터다 보니까 종목을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자, 2차 전지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코발트, 리튬. 근데 코발트 생산량, 코발트의 역사, 리튬의 역사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성이랑 에코프로, P&A 솔루션 같은 경우가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 건지 2차 전지는 무엇인지부터 이렇게 주식을 올인하고 계시니까 그런부터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는 부산물입니다. 부산물. 직접 광물을 캐서 생산되는 그 원자재가 아니고 굴이나 니켈을 통해 가지고 생산되는 부산물이고요. 우리 전 세계 지각의 0.001%.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 광물이죠. 굉장히 희소 광물인 것처럼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발트 같은 경우가 지금 2차 전지에 가장 중요하죠. 계속 뭐 톤당 8만 원이 돌파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코발트 같은 경우는 민주콩고의 생산량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코발트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여러 가지 나라들도 있고. 근데 지금 콩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코발트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시청자 모든 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발트 같은 경우는 콩고에서 50% 나오는데 콩고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주 콩고, 콩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조금 설명하려면 긴데 아무튼 지금 민주 콩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영국이 지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콩고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지배를 했었는데 지배를 함과 동시에 뭐 여러 가지 이권 다툼도 있고 종족끼리 싸우고 지금 콩고 같은 경우는 250 종족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니네 땅에서 생산되는 콩고를 우리가 영토를 가져올래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보니 그 코발트 가격이 연일 계속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물을 채취해야 되는데 코발트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동들이 또 뭐 코발트를 생산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아동이 이렇게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아동 착취다 해서 작년에 뭐 분쟁 광물로 지정한다. 이런 노이즈도 있었고 급등했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발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그 가격이 2차 전지로 100% 커버링이 된다고 하면 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100원이 올랐는데 제품 가격이 100원이 올라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100%를 다 커버를 못하다 보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성장은 못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꼭 눈여겨보시면서 2차 전지 그리고 뭐 LSC 관련된 종목을 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종목도 보겠습니다. 후성 놓고 보겠는데 후성 11,000원에 비중 30%, 현재가 11,300원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과거에 리딩을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AS도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세는 꾸준히 매수가 유효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자, 후성의 매매 동향입니다. 다 빨간색이죠. 기관이 언제죠? 6월 8일 16,000주를 매도한 이후에는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23거래일째, 오늘까지 따지면 24거래일째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개인이 거의 다 토해내는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코발트 시장이나 리튬 시장에 대해서도 뭐 장기간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방송 특성상 시간이 없다 보니 말씀드린 이유는 원자재 비용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지만 향후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 11,30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고점인 12,5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이쁜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때죠. 잠시만요. 이때 그러니까 2018년 2월 달 이때를 쉽게 돌파해가지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 하시면 수익이 2018년 1월 이때를 충분히 돌파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12,5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후성은 베스트 시나리오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 업황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분석해드리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가 35,0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지수가 조정받을 때 같이 한번 조정을 받다가 주가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영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2030년까지 신차를 발행하는 비중 중에 과거에는 50%였는데 이제는 70%까지 신차 중에 전기차를 늘리겠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2020년까지 100만 대를 늘리겠다. 이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그러니까 BMW나 벤츠 같은 경우가 전 세계 MS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죠. 포드도 그렇고 렉서스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잘 팔리고 있는데 왜 뭐 디젤이 됐건 수소차가 됐건 전기차가 됐건 이런 걸로 바꾸려고 왜 그러냐면 각국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그러니까 연비 개선해라, 이산화탄소 덜 나오게 해라 이렇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트렌드가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때 주가가 밀렸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에코프로 BM이 자회사가 뭐 미승인이 됐죠, 거래소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 최대 주주인 이동채 대표가 지분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가 언제죠? 20일이죠. 6월 20일 날 이때가 어느 정도 주가의 바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35,000원인데 매수가가 35,000원에 20%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굳이 뭐 매입가 정리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락이 나오기 전 시점 그리고 자회사가 미승인이지 재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뭐 자회사 뭐 상장 뭐 이슈가 부각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4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를 4만 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P&A 솔루션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14,000원이죠. 14,000원에 30% 이 종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네요.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데 P&A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뭐 납품하는 벤더 회사죠.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해외 쪽 매출이 굉장히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업황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을 지속적으로 좀 낮추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지금 차트상으로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4월에 그리고 6월에 그리고 이번에 근데 이런 차트가 나올 경우에는 정고점이 이렇게 하방으로 좀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원래는 이 전정 고점인 19,100원을 돌파를 하려면 뭐 쓰리봉을 만들어 가지고 뚫는 게 가장 좋은 패턴인데 이렇게 가격 조정을 이 세모 형식으로 마름모 형식으로 수렴하는 패턴도 굉장히 좋은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16,0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를 보시는 분이라면 1차적인 목표가를 16,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잡고 대응을 하실 분들이라면 한 두어 달 정도 캔들 한 40-50개 정도 생성이 된다고 하면 전고점인 17,000원 그리고 전정고점인 19,000원까지 정도 무난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가 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전략 조금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민투성인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번호 02-786-1022-1023번, 문자 013-3366-8288번, 카카오톡 MT 노마이스타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스피드 상담을 통해서 저희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떤 종목 봐주실 건가요? 자, 이제 전화번호 3623번님
번님, 파트론 8,030원에 비중 40%, 파트론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네요. 반등이 나와가지고 6월 고점인 가격을 가뿐히 돌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나 거래량도 역시나 없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차트 다시 한번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고점인 가격을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단을 이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무난히 거래량 없이 돌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8,030원이라고 하면 현재가 대비해서 조금 7,770원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500원만 이탈 안 된다고 하면 8,500원, 600원까지는 좀 무난히 상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차적인 목표가 8,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손절 라인 7,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가장 현명한 거 아닌가라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재미있는 종목이죠. 전화번호 0877번님 59,900원에 비중 30%. 주가 좀 많이 빠지죠. 현재가 38,4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난번에 방산비리와 관련된 악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내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 동향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매 동향을 놓고 보시기 전에 이게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미국 쪽에 납품을 입찰하는 게 결정이 아직 안 됐었죠.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슈화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조금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급계약 체결 이런 얘기는 있는데 미국 쪽 얘기는 없네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내려올 만큼은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수 단가가 5만 원이면 과거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가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산비리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까지 내려온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30%인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오늘도 4.4% 하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36,000원까지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36,000원, 37,000원 이때까지는 한 번 더 조정이 올 것 같은데 그때 조정이 내려와서 36,000원이 온다고 하면 겁먹지 마시고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매수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NH투자증권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 들어서 증권주가 굉장히 안 좋죠. 지수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증권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리테일 쪽 영업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런 좀 얘기하기 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견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리테일에서 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요새 버스나 이런 데 TV 보면 비대면 계좌 해가지고 다 수수료 0%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역시나 비껴나가지 못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재미난 히스토리가 있죠. 한국거래소가 상장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한국거래소가 상장이 된다고 하면 거래소 지분을 5% 이상 투자증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우투랑 NH랑 합병한 회사이기 때문에 합병을 해가지고 거래소 지분을 8%가량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물량을 매도하게 되면 회사에 굉장한 수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증시에 맞춰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수가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현재가 15,000 매수가 15,100원인데 현재가 14,100원이라고 하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수가 2,350포인트까지는 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수가 올라갈 경우 증권사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15,000원 매입가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15,000원이 온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한번 저가에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인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전화번호 5363님 9,500원에 30% 가지고 계시네요. 와, 오늘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6,510원. 급등을 했는데도 매수가 9,500원이니까 뭐 아직 멀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손절 라인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 비중인데, 투자 비중이 30%다 보니까 뭐 매수하기도 추매해가지고 물타기해서 형은 뭐 낮추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매 동향을 조금 놓고 기업에 일단 기업에 좀 놓고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700억 정도 되네요. 건설기계 관련된 매출이 한 700억 정도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기업도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나 뭐 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이 나오네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좀 반토막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가 결국은 이 기업은 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산을 만들었다가 뭐 다시 한번 시세 주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 나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7,500원 이 라인까지는 무난히 상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7,500원이 와도 매입가가 9,500원이니까 예, 손절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 7,500원이 왔을 때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네이버 최근 들어가지고 좀 핫하죠. 핫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가까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데, 묶는 게 좋죠. 어차피 뭐 똑같은 기업이다 보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과거에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원과, 그러니까 65만 원과 80만 원 이 사이에는 당분간 이 박스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기 때문에,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입 단가가 얼마죠? 77만 5,300원, 굉장히 높은 단가에 사셨네요. 이 과거에 65만 원대 방송에서 바닥이다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팔아야 될 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할 때 매수하신 게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라인의 광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습니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나은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출의 가파른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7만 5,3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80만 원 부근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셨다가 주가가 밀려서 72만 원, 73만 원이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상담을 통해서 스피디하게 전략 한번 세워봤습니다. 전략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나, 이 종목 사도 될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6-1023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88번, 카카오톡 MTN 오마이스타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전략을 앞서 들어봤으니까 또 다음 주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할까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다음 주 우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다음 주 굉장히 전략을 잘 짜야죠.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다 보니까 하루하루 굉장히 움직이는 게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주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에 중국과 EU가 만납니다. 정상. 그러니까 만나서 중국이 우리한테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 도와줘 이걸 분명히 할 건데, 과거에 EU에서 안 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는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 간의 정상회의가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뉴스에서 미국에서 중국에 관세를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 15일 날 북미 장성급 회의가 개최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12일 날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안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가지고 언제죠? 어제 주가가 뭐 장 후반에 막
뭐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테, 뭐 대아티아이, 철대주일이 다 급락이 나왔었는데 안 나왔다가 저녁에 15일 날 하자. 15일 날 좀 판을 키워가지고 장성권 회의가 하자 해서 오늘 뭐 대아티아이,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장성권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2009년 3월 이후에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5일에 맞춰가지고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유럽연합과 중국의 만남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동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반짝반짝 빛내줄 착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번 주 추천드릴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식 대표가 나와가지고 웬 남북경협주를 추천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남북경협주를 안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누나 계속 누청에서 말씀드리지만 5월 말 그리고 6월 초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된다. 개인은 기관과 외인보다 트레이드 영역도 약하고 정보력도 약하기 때문에 빠져나오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관련된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5% 상승해서 83,500원까지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과거에 이때가 언제죠? 이때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71,8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주가가 현재 83,500원인데 주가가 밀려가지고 79,000원까지 밀린다고 하면 사고 아니면 말자 이런 마인드로 매수가를 79,000원 잡고 목표가를 98,000원 잡고 손절가는 종가상 68,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아닌가 가장 착한 종목 아닌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엘리베이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한번 볼게요. 지금 79,000원 선 정도로 밀려나면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지금 98,000원, 그리고 손절가 68,000원 제시해 주셨어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굉장히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스피드 상담 조금만 더 해주세요. 자, 그럼 두 종목부터 두 종목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09번님 전화번호가 어렵네요. BH 25,700원에 비중 20%. 최근 들어 주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 오늘 굉장히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자, 최근에 상승시킨 주체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역시나 개인이 물량을 다 토해내면서 주가를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신용도 좀 보죠. 신용 같은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BH 같은 경우도 신용 잔고가 계속 줄죠. 과거에 170만 주, 200만 주였는데 개인이 다 물량을 토해내면서 110만 주까지 주가가 물량 잔고 수주가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 그럼 좋네요. 볼린저 상단도 돌파하고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전고점 29,0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25,700원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고점인 29,500원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시고 29,500원에 수익을 실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는지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BH 조금만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포트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윤동식 대표님 감사하고요. 저희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